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부분은 컬렉션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할 건데, 자바에서는요, 클래스라는 개념이 지원되어지는데, 컬렉션이라는 부분 자체는 개념적인 부분만 좀 소개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객체들을 제어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를 의미한다. 컬렉션은 객체들을 제어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를 의미한다. 컬렉션 객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여러 개의 요소들을 묶어서 하나의 객체로 만든다. 컬렉션은 배열과 같이요. 멤버 객체를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들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묶어서 관리 및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능 중에 하나다. 이 컬렉션을 사용하는 목적은 배열과 같지만 제공하는 기능이 배열보다 좀 더 다양하게 많이 지원되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챕터에서는 배열하고 컬렉션을 지금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요. 컬렉션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부분은 컬렉션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들의 집합을 컬렉션 프레임워크이라고 한다.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여러 상황에 맞게 컬렉션을 처리할 수 있는 통일되어진 인터페이스와 구형 클래스 그리고 자료 처리를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라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고요. 장점적인 부분입니다. 자, 네 가지 장점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프로그래밍에 대한 편리성을 높여준다. 머리 아프게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을 개발자가 직접 구현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편리성이 제공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능이 높다, 고성능.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특징에 따라서 각 컬렉션들을 인터페이스와 구형 클래스로 분류해서 최적화되어진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킵. 세 번째, 통합되어진 API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요. API 구조로 통합된 API 구조로 인해서 효율성이 높다. 인터페이스마다 API들이 비슷한 구조로 개발되어 있어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통합된 API 구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재사용성에 대한 정대다.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컬렉션을 구현한 클래스뿐만 아니라 이미 자료구조 기능을 구현한 클래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자바의 우리 교재에 보면은 245페이지에 도시화되어진 그림인데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핵심 인터페이스들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컬렉션 인터페이스 밑 하위에 세트, 리스트, 큐, 스토어드 셋, 다시 하위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인터페이스 우선 넘어갈게요. 자, 세부 설명입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핵심 인터페이스들로서 셋 그리고 리스트는 배열과 같은 형태로 객체들만 아이를 해서 저장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지고, 맵은 키와 밸류 두 값을 한꺼번에 저장하고, 세트 리스트 맵 객체를 관리하는 방법은 서로 다르다. 자, 인터페이스 종류 중에 자바 util.set, 자바 util.list, 자바 util.map. 인터페이스의 기능적인 측면은 세트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객체들의 집합이고, 리스트는 순서를 갖고 있지만 중복이 허용되어지는 객체들의 집합. 맵은 키와 밸류 쌍을 이루면서 고유값인 키와 연결된 객체들을 관리하는 집합이 된다. 관련되어진 구형 클래스의 종류로서요. 구형 클래스의 종류로서 자바.util.set은 위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해시 셋, 링크드 해시 셋, 해시 셋, 링크드 해시 셋, 트리 셋 이런 것들이 구형 클래스. 자, 이전에 우리가 오케이. 그 다음에 자바.util.list 인터페이스와 관련되어진 구형 클래스의 종류로는 array list, linked list, vector, stack 이런 것들이 있고, 자바.util map 관련 구형 클래스들은 해시 맵, linked 해시 맵, identity 해시 맵, tree 맵, weak 해시 맵, 해시 테이블 이런 것들이 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제공되어지는 핵심 인터페이스를 정리해 놓은 표가 되겠고요. 세부 단계별로 리스트 인터페이스. 자, 리스트 인터페이스는 아까 언급할 때
순서를 갖고 있지만 중복이 허용되어지는 객체들의 집합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었는데, 자 세부적으로 배열처럼 중복되어진 데이터를 허용하고요. 네, 입력된 순서대로 멤버 객체들을 처리할 수 있다. P4라고 하는 부분은 자료 구조 중에 first in, input, first out 의미합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네, 자료 구조의 종류 중에 네, P4 first in 먼저 네, 저장되어진 게 먼저 out 나간다. 네. 각 멤버 객체들을 순서대로 네, 관리 순차 처리를 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어진다. 대량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많이 사용되어지고 다른 컬렉션보다 속도가 네, 빠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리스트 컬렉션 네, 리스트 컬렉션 오브젝트에 해당되어지는 네, 예입니다. 컬렉션 리스트 컬렉션 구조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네. 다음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핵심 인터페이스로서 네, 두 번째는 세트 인터페이스는 네, 아까 중복된 데이터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었고요. 멤버 객체들의 순서가 없기 때문에 입력된 순서대로 출력되지는 않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개념적인 측면이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바로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뒤에 우리가 이제 요 컬렉션을 사용하는 게 배열 사용하는 거 어떻게 차이 나는지라는 부분을요. 네. 뒤에 예제 소스 코딩해서 결과치 확인하면서 과정상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맵 인터페이스는 네, 키 밸류 구조를 네, 가진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네. 키는 배열의 인덱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밸류는 배열의 멤버 객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맵 컬렉션에 추가하고자 하는 객체는 맵의 밸류에 저장되고 그 밸류를 가리키는 위한 고유의 값이 키에 저장되어진다. 네. 키는 문자로 될 수도 있고 정수형이나 다른 데이터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오브젝트 객체도 사용할 수 있다. 네. 키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고 개발자는 키 값을 임의적으로 생성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키를 이용하는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네, 참조가 가능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컬렉션 프레임 네, 맵 컬렉션 오브젝트 구조적인 측면 자체는 키와 네, 밸류 오브젝트를 같은 네, 꾸러미 단위로 이렇게 네, 관리가 되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컬렉션 인터페이스 네, 인터페이스끼리 서로 상속을 할 수 있고, 앞단에서 우리가 네, 초장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부분을 네, 학습을 하긴 했었죠. 네. 인터페이스끼리 서로 상속할 수 있고 다중 구현이 가능하다. 컬렉션 인터페이스는 네, 자바 컬렉션 네, JCF의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가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네, 우선은 개청도 구조상으로 볼 때 리스트, 셋 인터페이스에 상속되고 구현되는 모든 클래스는 다시 컬렉션 인터페이스로 구현한다. 그리고 컬렉션 인터페이스 메소드는 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라는 특징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개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우선은 네. 자, 교재 249페이지에 보면은 네,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라고 해서요. 네. 컬렉션 인터페이스의 메소드 라고 해서 종류가 쭉 뭐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메소드들이 지원되어지긴 한데 네, 일일이 다 암기하라는 측면은 아니고, 네, add라는 메소드의 역할은 네, 컬렉션 객체에 매개 변수 객체를 추가한다. 네, 뭐 add all 객체에 매개 변수 객체를 마찬가지 추가하는데, 매개 변수 네, C는 일례로요. public boolean add all collection 뭐 꺽쇠 물음표 extends 대괄호 E 꺽쇠 C 네, 표현 방식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봤던 거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해당 컬렉션 매개 변수 C는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로 생성되어진 객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컬렉션 객체에 새로운 컬렉션 객체를 추가하는 개념이 된다. 뭐 쭉 소개하고 있는데 개괄적으로만 쭉쭉 넘어가고요. 네, 뒤에 소스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메소드만 좀 더 네, 짚어서 설명을 하면 뭐 equals 네, 컬렉션 객체와 매개 변수와 같은지 없는 여부를 반환한다.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거 불 값 반환하고, 밑에 내려가서 remove 네, 컬렉션 객체 멤버 객체 중에 객체 변수 네, 객체 요 사용 방법은 선언문은 public boolean remove 네, 그다음 object o 이렇게 돼 있어요. 컬렉션 객체 멤버 객체 중에 매개 변수
O 객체를 제거를 한다. 네, 제거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remove all, retain all, size to array까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그냥 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to array까지가 249페이지에 있는 collection interface method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네, 요 표는 리스트 인터페이스의 클래스, 순차 처리를 위한 리스트 인터페이스에 네, 연관되어진 클래스의 종류로는 어레이 리스트, 뭐 내부적 배열을 사용해서 멤버 변수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 중간에 데이터를 삽입할 때 유용하지 못하다. 네, 그래서 하지만 멤버 변수를 네, 순차적으로 추가하고 혹은 삭제하면 속도는 가장 빠르다. 뭐 안내하고 있는데,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 벡터 클래스. 벡터 클래스는 리스트 인터페이스 클래스 중에 네,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와 더불어 가장 많이 네, 사용되어지는 클래스인데,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하고 비슷한 네, 기능 및 메시지를 제공하지만 차이 나는 부분은 네, 어레이 리스트에 제공하지 않는 동기화 싱크로니제이션, 동기화를 지원하는 게 차이가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 스택, 뭐 리스트 인터페이스 연관 클래스의 종류. 다음, 순차 처리를 위한 리스트 인터페이스가 네, 갖고 있는 메서드의 종류를 네, 뒤에 표에서 쭉 add all, get index of, 네, last index of, 네, sub list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네, 지금 소스 코딩 부분을 하기 전에 연관된 부분만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소스 코딩하고 난 다음에 코드 해석하면서 다시 세부 대상을 네, 살펴볼까 합니다.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어레이 리스트 하고요, 벡터 리스트에 대한 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네. 어레이 리스트와 벡터 리스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네, 언급했던 것처럼 동기화를 지원하느냐 하지 않느냐. 네, 벡터 클래스는 동기화 지원하는데 어레이 리스트는 동기화 지원 안 한다. 어쨌든 네. 그다음에 어레이 리스트와 벡터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와 벡터는 컬렉션 클래스이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할 때 뉴 키워드를 사용해서 인스턴트화 해야 된다. 네. 근데 인스턴트화 할 때 그 사용 방법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네, 소스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스턴트화 하지 않은 객체의 메소드 클래스 변수를 호출하게 되면 네, null point exception 네, 에러가 발생을 하더라. 두 개 어레이 리스트하고 벡터 클래스의 공통점은 동적으로 크기 변경이 가능하고 데이터 중복 저장할 수 있고 멤버 객체의 순서가 있는 컬렉션 클래스다라는 부분이고, 주된 차이점은 동기화 지원 여부.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가 벡터보다 속도가 빠르다. 다음요. 네. 자,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네, 사용법을 보면은 어레이 리스트, 그 다음에 네, 꺽쇠를 사용합니다. 꺽쇠. 네, 꺽쇠 뭐 다이아몬드라고도 표현합니다. 책에서는 지금 보면 네, 다이아몬드 지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레이 리스트 꺽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꺽쇠 닫기, 네,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를 담는 네, 객체 변수요, 이름값, 그 다음에 new 네, 키워드 어레이 리스트, 그 다음에 마찬가지 다이아몬드 지시다 꺽쇠, 네, 그 다음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갈록구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어떠한 그 객체 생성 방식하고 좀 차이가 좀 있다. 네. 자, 써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네, 차이 나는 부분은 new array list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단에다가 네, 갈록구름이 내에 str list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방법은 네,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서 네, 선언할 때 사용하는 방식. 매개 변수, 이건 매개 변수가 되겠고, 세 번째는 차이 나는 부분은 갈록구름이 30이라고 숫자값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숫자값은 메모리 네, 매개 변수, 그러니까 멤버 객체의 개수를 지정하는 네, 숫자값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멤버 객체의 개수. 우리 교재 252페이지 하단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매개 변수 값만큼 초기에 포함할 수 있는 메모리를 확보한 다음에 객체 생성하는 방법인데, 네, 멤버 변수 개수 자체가 고정이 아니고 동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많이 달라지는 건 없다. 네.
자, 오케이. 네. 벡터 객체 생성하는 방법 거의 비슷하다, 그지? 네. 마찬가지 여기 다이아몬드 지수다 꺽쇠를 사용하고 괄호 안에 네,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한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코딩했던 방식과 약간 차이가 좀 있다. 네. 벡터 또한 가변적 멤버 객체 추가할 수 있고 어레이 리스트와 달리 네. 벡터에는 관리 멤버 객체를 엘리먼트적 요소라고 부른다. 벡터는 저장 용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네. 사용 방식은 어쨌든 세 가지. 네, 첫 번째 거는 아까 어레이 리스트하고 그 형식이 비슷하고, 네, 두 번째 거도 매개 변수 할당, 세 번째 거 마지막 건 좀 차이가 좀 있다, 그죠? 네,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는 생성자에 입력받는 두 개의 매개 변수가 네 표기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벡터 객체 용량의 초기값, 그다음 두 번째는 증가값, 네. 설정한다 이렇게 네,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되어진 네, 어레이 리스트와 벡터 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네, 도표 네. 7- 우선은 벡터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종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벡터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종류 add element capacity, copy info 쭉 네. copy into elements 쭉 있습니다. 네. 각각 기능적인 부분은 네,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네, 일일이 다 암기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자, 오케이.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자,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네. 자, 교재 254페이지 보면요. 네, 어레이 리스트하고 벡터 리스트 네, 실습 이용 코드가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 example 1 네, 객체 실습 예제가 되겠는데 소스 코드가 좀 길어요. 네. 그래서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 코딩해 볼게요. 네. 1, 2, 3, 4번은 네, 인풋 해당 소스에 필요로 하는 연관되어진 패키지들을 인풋하고 있습니다. 자바.ut 어레이 리스트 네. 자바.ut 리스트 랜덤 그다음 벡터 이렇게 네 가지 패키지를 인풋했고요. 퍼블 클래스 네 클래스 정의 부분입니다. 리스트 example 1이라는 이름의 클래스 그다음에 네 변수 선언 부분입니다. 네 프라이빗 파이널 같은 경우에 이거는 그 결과적인 상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변경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private final int max underbar int equal 9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덤 여기는 랜덤 객체 생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0번째 라인은 네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private array list 꺽쇠 인테그 데이터 타입 네 그 다음에 해당 그 객체를 담는 변수 객체 변수명 array list equal new 키워드 사용해가지고 array list 대괄호 데이터 타입 갈로 구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다음 벡터 객체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네 11번 라인 네 벡터 객체 생성하는 부분 13번 라인은요 네 public void state public state void main 메소드 정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5부터 17까지가 실행 구문이고 네 리스트 example 이거는 네 리스트 example 객체 생성하는 부분이죠. 네 리스트 example 클래스 네 생성자 이용해 가지고 example이라고 하는 네 변수에다가 리스트 example 객체를 담아라. example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적 리스트 example 1 객체를 담는 변수가 example이니까 네 example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테스트 어레이 리스트 호출하고 있고 테스트 벡터 네 호출하고 있는데 두 개는 밑에 하위에 네 해당 메소드가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네, 20번 라인부터 해서 34번 라인까지 네, public void test array list는 자, for 반복문 사용되어지는 구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네, array list의 초기값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max underbar int가 아까 9로 아까 네 했었죠. 18번 라인에서 9로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9번 반복되어지겠다. 0부터 시작하니까 네. 실행 구문은 뭐냐? 네. array list add 메소드. array list 네. 클래스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add 메소드로 random next int 그다음에 max underbar int 이렇게 돼 있으면 랜덤 네. 객체는 여기가 9니까 정수값요. next int니까 정수값. 네, 1, 2, 3, 4, 5, 6, 7, 8, 9 네, 9개 중에 랜덤하게 해당 이거 수행할 때마다 그 값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네, 어쨌든 add list 부분에 array list 부분에다가 네,
해당 뒤에 가지는 값 자체를 add 추가시켜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리스트 객체 인덱스에 엘리먼트 객체를 추가하라. 네, 자 우선 그 다음에 this.print member 갈로 array l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print member는 뒤에요. 메소드 여기 54번 라인부터 정의되어져 있는 메소드입니다. 네. array list.remove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remove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네, 제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remove 메소드에 대한 부분은 네, 아까 249페이지에 보면은 네, 공통적인 컬렉션 인터페이스 메소드라고 해서 remove 네, 해당 오브젝트 객체 매개 변수 해당 객체를 제거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케이 어쨌든 봅시다. 또 add 뭐 그 다음에 print member 호출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clear 네 돼 있는데 뒤에 보면 테스트 벡터 메소드도 지금 현재 9번 네 벡터 초기값 설정하는 부분을 네 포 반복문을 처리하는 걸로 돼 있고 동일한 형태로 remove 메소드하고 add 메소드 clear 네 사용한 부분에 실행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public void print member 네 메소드는 매개 변수 네 리스트 해당 그 객체를 네 매개 변수 값으로 갖고 int total size는 list size 오케이 네 만약에 리스트 인스턴트 오브 어레이 리스트이면 화면상에 이거 출력하고 어레이 리스트 멤버는 토탈 사이즈 이거다. 그렇지 않고 벡터면 이렇게 출력하고 그 외에는 언론 멤버라고 출력해라 라고 돼 있고 그 다음 포 반복문 네. 자, 뭐 강화된 포방문을 이용해서 멤버 객체를 확인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인텍 아이템 콜론 리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화면상에다가 출력을 하는데 문자열 아이템 우선 봅시다. 출력 결과치는 이런데 자 초기값 아까 화면상에 찍힌 부분을 한번 네, 뽑아서 한번 살펴보면 어레이 리스트 멤버 갈로 구름이 9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위쪽 단에 네, 출력치가 어레이 리스트 이 부분인데 자 아까 어레이 리스트 네 리스트 example 됐고 그 다음에 example 점 테스트 어레이 리스트 이렇게 호출했거든요. 그러면 테스트 어레이 리스트 부분 내에서 보면은 네 포 반복문 사용해가지고 add list 점 add 메소드 사용해서 추가시켜라. 그러니까 9개가 추가되어질 겁니다. 어레이 리스트 그 부분에 9개 추가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네 어레이 리스트 좀 remove 2 2 6 8 9개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 점 add file 보세요. 네. 쭉쭉 실행되어졌고요. 결과적으로는 밑에 보면 뭐 this.print member 갈로 벡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네 위에 array list 부분에서요. 네 print memb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array list 이렇게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화면상에 출력하는 부분은 네 print member 요 메소드에 의해 가지고 출력이 되어지는데 네 해당 토탈 리스트 사이즈의 개수가 토탈 네, 사이즈에 담기고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 리스트가 어레이 리스트 타입이냐 뭐 벡터 타입이냐에 따라서 화면상에 출력되어지는 부분 자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어레이 리스트 멤버 토탈 사이즈는 뭐 아까 9 할당했으니까 9가 될 겁니다. 9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포 반복문에 의해 가지고 리스트 아이템 인테거 아이템 콜론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윗부분에서 보면은 아까 여기에서 추가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 요게 지금 단계별로 실행되어질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자, 우선 출력 결과치를 한번 우리가 소스 코딩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 출력 결과치 해석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재는 254페이지부터 코딩이 좀 길어요. 256페이지 상단부까지 72번 라인까지입니다. 네. 자, 길벗 챕터 7 뉴 클래스 선택. 클래스 이름값은 리스트 이그젬플로 돼 있어요. 리스트 이그젬플 1 리스트 이그젬플 1 이렇게 돼 있고요. 피니시. 자, 그 다음에 4개를 임포트 하고 있습니다. 임포트 먼저 java.util.array 리스트 array 리스트 클래스 임포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구문이니까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코딩을 좀 줄이겠습니다. 하고 대상만 바꿔주면 되니까 java.util.list 그 다음에 java.util.random 그 다음에 java.util.vector 퍼블 클래스 리스트 example 1 그 다음에 상수 선언 부분인데 private final 데이터 타입은 int max 언더바 대문자로 max 언더바 int equal 9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private 랜덤 클래스 생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름값은 랜덤으로 하고 new 키워드 사용해 가지고 랜덤 그 다음에 array list 객체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약간 생소하다 그죠? private array list 다이아몬드 제시자 꺽쇠 인테거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객체를 담는 변수 array list equal 그 다음에 new new 연산자 사용해 가지고 array list 다이아몬드 제시자 인테거 데이터 타입 이렇게 됐고요. 갈로 꾸르미까지 해줘야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그 다음에 어레이 벡터 벡터 리스트 객체 생성 벡터 변수는 벡터라고 했고요. new 벡터 인테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 기준으로 255페이지에 public static void main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ls
리스트 example 클래스 네 생성자 이용해서 네 객체 선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리스트 example 네 equal new list example 1 갈록 구름이. 자, 그 다음에 하단부에 정의해줄 네, 테스트 어레이 메소드 하고요. 네, 테스트 어레이 리스트 메소드 호출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example 테스트 벡터. 자, 정의되지 않다 보니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뒤에 정의하면 밑줄 네 여기 없어질 겁니다. 네, 먼저 public void 네 test array list 메소드요. 포 반복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int 네 초기값은 0부터 해서요. 네 세미콜론 크기값은 i가 네 맥스 언더바 int 보다 네 작을 때까지 i 값을 일씩 증가시켜라. 네 array list .add 메소드 사용해 가지고 네 추가를 하는데 추가할 숫자 값은 네 랜덤 객체가 가지고 있는 next int 메소드 사용해 가지고 크기값 네 max 언더바 int는 위에서 상수로 9라는 값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9로 할당을 했었거든요. 9 범위 내의 정수값요. 9 범위 내 정수값 0도 정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범위 내의 네 범위 내의 값 중에 랜덤하게 네, 추가시켜라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this 네 나중에 정의해줄 print member 호출하고 있습니다. array list array list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remove 네 삭제하는 겁니다. 네 remove 네 두 번째 겠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네 print member 그 다음에 add 요거는 add 8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array list 네 됐고 그 다음에 네 clear 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 다시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네 정해지지 않은 네 두 번째 메소드 public void main public void test vector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void public void test vector 또 위하고 요구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얘를 그냥 복사해서 네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내용을 네 수정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int i 됐고 똑같아요. 네 대신 이제 문구가 네 array list가 아니라 vector list
이렇게 네, 수정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 어레이 리스트가 아니라 벡터 벡터 네,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프린트 멤버 메소드 네, 정의한 부분 네. public void print member 매개 변수를 가집니다. 네, 리스트 네, 다이아몬드 지시자 인테고 리스트 이렇게 했고요. 네. 네, 변수 전원 범위입니다. 토탈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는 할당값을 네, 리스트 객자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사이즈 메소드 네, 이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if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네, 어레이 리스트 네, 해당 그 객체의 데이터 타입 자체가 인스턴스 오브 네, 키워드 사용해 가지고 어레이 리스트 객체인가 그러면은 네, 출력할 구문 자체를 화면상에 system.out.println 어레이 리스트 문자열 네, 어레이 리스트 멤버 갈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연결 문자 연산자 문자 연결 연산자 플러스 사용해가지고 토탈 사이즈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네. 그 다음에 다시 문자 연결 연산자 플러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콜론 네 상태한 꾸루미가 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네 됐고 여기 상단표 없애야 되겠구나. 네 상단표 여기까지 네 됐고요. 네 그 다음에 else if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번갈아 가고 있는데 네 else if 리스트에 그 담고 있는 네 대상 자체가 벡터 타입이냐 벡터 클래스이냐 그러면은 네 출력할 문자열은 벡터 멤버 이렇게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면상에 unknown member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lse 화면상에 네 unknown member라고 출력해라. 제 거 그대로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네 포 반복문 네 포 인테거 아이템 리스트. 자, 요거 포도 지금 현재 일반 우리가 사용했던 포 구문의 그 함수 인수하고 좀 차이 나게 지정을 해놨어요. 네, system.out.println 네, 상단표 대괄호 그다음 플러스 아이템 그다음 플러스 상단표 묶음액 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네 시스템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한 줄씩 바꿔라. 네, 줄 바꿈. 네, 라인 피드 문자. 네, 역슬러시 n 이렇게 되어 해놨네요. 네, 프린트. 요거는 ln이 아니라 네, 여기도 프린트. 위에다 프린트 ln이 아니라 프린트를 다 해놨구나. 네, 위에 시스템 아웃 점 프린트 하고 이제 라인 줄바꿈을 이렇게 처리해놨어요. 네. 코딩 부분에서 네 오류들이 좀 있는데 네 체킹해서 마무리해 보면 자 오타가 네 체킹해 보면 여기에 i가 빠져가지고 빨간색 나왔고 어레이 a가 빠져가지고 네 그렇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int i 빠졌습니다. 네 다른 거 다 됐고 또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토탈 사이즈 네 여기도 토탈 네 이름 정의가 네 토탈 사이즈로 했죠. 네. 이렇게 변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된 부분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요. 우선 코딩은 여기까지 네 마무리했고요. 네 해당 출력 결과치 네 하게 되면 출력치가 교재하고 좀 틀리게 나올 거예요. 하나 오류가 좀 또 있네. 네 이렇게 나왔고 메인 인덱스 2 사이즈 0라고 돼 있는데 네 벡터 부분 네 벡터 부분에 어레이 리스트는 제대로 다 나왔고 벡터 다음에 여기가 오류가 떴구나. 네 그럼 벡터 부분 내에 네 여기서 내가 안 바꿔줬다. 네 테스트 벡터를 요걸 다 벡터로 바꿔야 되는데 네 소스 코딩을 아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네 요거가 오류가 떴어요. 이렇게 네 하면 이렇게 네 제대로 코딩이 되어졌습니다. 네 코딩된 결과 네 자 소스 코드를 재해석해서 네 출력 결과치 가지고 설명을 하면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컬렉션입니다. 컬렉션은 배열과 연관되어진 부분으로 자바 내에서 네 제공되어지는 네 개념인데 지금 보면은 네 출력치를 역산해서 확인을 해보면 우선 순서상으로는 네 해당 이 소스에 필요한 외부 패키지들을 인풋 시켰고 그 다음에 해당 네 객체를 그러니까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리스트 example 관련되어진 변수 및 객체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랜덤 객체와 어레이 리스트 객체, 벡터 객체 네. 어레이 리스트 객체하고 벡터 객체의 생성 방법 자체가 네,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뤘던 클래스의 객체 생성 방법과 좀 차이가 좀 있다라는 부분으로 네, 특징을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자 일반적인 해당 클래스에 대한 객체 생성 부분이고 클래스 가지고 있는 메서드 네,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네 테스트 어레이 리스트 하고요, 테스트 벡터 리스트 하고요. 네 내용물은 거의 같아요. 네 보면은 포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요. 네 맥스언더바 인트가 지금 9라는 값을 위에 상수로 네 private final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정의했던 부분입니다. 얘가 9를 가지지. 그러면 포 방법문에 의해 가지고 9번 실행되어지는 실행문이 이겁니다.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어레이 리스트 객체에다가 add 시켜라. 담아라. 값을. 네. 말 그대로요. 어레이 배열 리스트 해당 값을 하나만 담는 게 아니라 얘가 하나의 리스트 형태의 값을 담습니다. 담는데 그 값은 담는 값을 랜덤 객체가 가지고 있는 next int 메소드를 사용해 가지고 네, 구 범위 내의 정수값 중에 랜덤하게 몇 개, 9개를 반복적으로 담아 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출력치가 네, 요거의 출력치가 요거에 의해 가지고 this.print member 이게 호출되어지니까 네, print member 자 프린트 멤버 메서드가 호출되어지면서 매개 변수로 add list 어레이 리스트를 담고 갑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프린트 멤버로 가보면 네 이것도 지금 이제 그 매개 변수로서요 네 리스트 객체를 담는 변수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네 어레이 리스트 여기 변수에는
지금 포 반복문에 의해 가지고 9개의 숫자가 하나의 꾸름이 단위에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받았어요. 네, 리스트 객체가 그러니까 리스트 객체 매개 변수 리스트 객체가 담았어요. 담아서 처리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이거의 개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네, 9개 전달됐으니까 얘는 토탈 사이즈가 9개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보세요. 네, 만약 리스트에 인스턴스 오브 네, 키워드 사용해가지고 어레이 리스트 있냐? 어레이 리스트지 지금 현재 어레이 리스트니까 화면상에 출력해 문자의 어레이 리스트 멤버 요거요. 어레이 리스트 MEM 멤버 그 다음에 갈로 열고 그 다음 토탈 사이즈 9개 그러니까 9 갈로 닫고 그 다음 콜론 네 콜론 하고 난 다음에 이야 이거는 실행 안 하고요. 이거 실행하는 거지 이거 네 포 반복문인데 지금 이제 이게 포 내의 네 그 인수의 형식 자체가 일반 우리 포 반복문 형식 같은 경우에는 초기값 변수의 초기값 세미콜론 그 다음에 조건식 세미콜론 증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스트 네 객체인 경우에는 리스트 객체가 지금 리스트 객체 자체가 꾸러미 단위로 지금 9개가 쭉 전달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 화면상에 출력을 할 때 여기서는 지금 이제 다시 뭐 그 조건이나 그다음 증감적인 부분 자체가 생략됐습니다. 생략됐고요. 네, 9개를 순차적으로요. 화면상에 출력을 해. 네, 아이템 변수가 리스트를 담는데 그 9개 숫자 값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대괄호 꾸러미를 묶어가지고 네, 여기서는 이제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숫자가 4다 그러면 4를 대괄호 묶어 화면상에 출력했어요. 네, 출력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숫자 값 또 대괄호 묶어가지고 출력했어요. 해서 몇 개? 9개. 이렇게 이 숫자 값을 랜덤하게 추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나오면 틀려. 대신 이제 개수는 이렇게 출력되어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출력되어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줄 바꿔 해서 줄 바꿨어요. 이렇게 줄 바꿔 두 번째 줄 부분 자체는 위에서요. 여기 단에서요. 네. 테스트 언더와 어레이 리스트 이 부분에서 이제 요게 실행되어진 거고 요게 실행되어졌고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 점 리무브 갈로 2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네, 두 번째 걸 지워 이 말입니다. 네. 두 번째 게 봅시다. 네, 두 번째 게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값이 2인 걸 지워. 인덱스 값이 2라는 건 인덱스는 0, 1, 2 이렇게 되니까 보세요. 4, 5 그러니까 이게 0, 1, 2 6이 지워졌지. 밑에는 여기는 4, 저 같은 경우에 4, 5 요게 없어졌어요. 요게 없어졌고 4, 8, 0, 8, 0 맞죠? 네.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네, 리무브 2 이렇게 하니까 위에 이 부분에서 0부터 카운팅 되니까 0, 1, 2 요게 지워졌어요. 요게 싹 지워졌어요. 네. 지웠고 그다음에 이거 다시 이걸 화면에 출력하는 네, 프린트 멤버 호출해 가지고 네, 이대로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지워진 상태로 전달되어지니까 여기에 네, 전송되어진 부분은 리스트에서 받아지는데 개수가 네, 8개가 되는 거지. 토탈 사이즈가. 네, 그래서 화면상에 출력을 하는데 어레이 리스트 MEM 갈록구름이 네이에 네, 어쨌든 어레이 리스트에 해당되어지니까 이 부분이 실행되어진 거예요. 네, 갈록구름이의 값이 토탈 사이즈가 8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네, 전달되어진 리스트를 그대로 이렇게 화면상에 하나씩 대갈록구름이로 묶어가지고 출력해라고 출력되어지는데 위에 값과 비교했을 때 하나, 둘, 0, 1, 2 요게 지워졌어요. 네,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네, 추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d 대괄호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add 대괄호 8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네, 8 그까 봅시다. 네, 0, 1, 2, 3, 4, 5, 6, 7, 8 여기요. 네, 여덟 번째 추가시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시키는데 값 자체가 보니까 네, 어쨌든 이게 어쨌든 하나가 더 추가돼 가지고 전체 개수가 9개로 맞춰졌어요. 네. 9개로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맞춰지고 이게 다시 전달되어 요 프린트 멤버 호출 추가했고 그 다음에 네 다시 프린트 멤버 호출해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는 게 실행되어진 결과치가 이렇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 클리어하게 되면 다 지워라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 호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전달되어진 그 리스트 값이 없으니까 네, 화면에 출력할 때 0, 토탈 사이즈가 0으로 되어지고 없으니까 안 찍었어요. 밑에 벡터도 마찬가지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실행문은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컬렉션 중에 어레이 리스트하고 벡터 를 실습한 소스 코드 예제가 되어지겠고요. 네, 좀 차이가 좀 있다, 그죠? 네. 자, 봅시다. 네, 요 소스의 구형 결과치는 결과치는 이렇게 출력되어졌다. 그래서 print member 메소드는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하고 벡터 클래스 멤버 변수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공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고 매개 변수로서 인테그에 리스트 인터페이스 객체를 입력을 받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스트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한 어레이 리스트와 벡터 클래스 중에 벡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에 대한 소개 소스 예제입니다. 7-6요. 네. 자, 벡터 example 1 클래스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스 해석입니다. 네. 먼저 패키지로서 벡터 패키지를 인풋 시키고 있고요. 네. private count equal 0 변수 정의 및 가발당 부분이고 그 다음에 8번 라인은 벡터 객체 생성 부분입니다. 벡터 객체 생성 부분인데 벡터 객체 생성할 때 어레이 리스트하고 차이 나는 부분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 갈록 구름이 A에 10 심표 5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이라는 게 초기 값이고 그 다음에 5라는 게 증가 부분이었거든요. 초기 캐패시티는 10으로 증가하고 캐패시티는 5로 선언했다. 봅시다. 이게 아까 초기값 증가값인데 설명이 약간 초기값 증가값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밑에 void main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객체 생성 부분이고 벡터 example 그 다음에 execute 메서드 호출한 부분인데 execute 메서드는 다음 페이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this.print status 메서드 밑에 호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print status 메서드는 다시 실행 구문이 뭐냐면은 포 반복문으로 해서 vector.add string.value of I 이렇게 돼 있네요. 자, 0, 1, 2, 3 해서 4번 반복 수행을 하고 있는데 벡터 객체가 가지고 있는 add 메소드 사용해 가지고요. 스트링 객체가 가지고 있는 value of I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해당 그 값 자체를 이게 정수값이잖아요. 정수값을 문자로 변환하라 이 말이거든요. 자, 출력 형태를 보고 하면 이해가 좀 수월할 것 같긴 한데 자, 봅시다. 자, this.print status 메소드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포 반복문 사용되어 있습니다. vector.add element 메소드 사용해가지고 string.value of 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1, 2, 3, 4, 5, 6, 7, 8까지의 값을 벡터에 add element 추가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은 execute는 실제적으로 add element 메소드하고 add 메소드 사용해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print status 아까 내가 이거 print status 이게 메소드가 아니라 print statement 이거 호출이죠. print statement status print status는 뒤에 여기단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for void print status 46번 라인부터 해가지고 count 플러스 이렇게 돼 있네. count가 위에 뭐 정의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면 어쨌든 count 플러스 시스템 화면상 출력해 대괄호 그 다음에 count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그 다음에 capacity 콜론
문자열이고요. 그 다음에 벡터 capac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벡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에 대한 예제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개괄적으로 우리가 쭉 넘어갔던 부분을 되짚어가지고 확인해 보면 벡터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의 종류에 대한 소개표는 253페이지 253페이지에 있는데 자, 요거거든요. 벡터에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종류 add element 메서드는 벡터 객체의 일례로 이렇게 사용한다. public void add element 갈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벡터 객체에 오브제 객체를 추가한다. 이때 네, 오브제 객체는 벡터의 데이터형을 의미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capacity 메서드는 벡터 객체의 현재 용량을 반환한다. 그 다음에 네, 책에서 지금 현재 사용된 메서드의 종류는 네, 순서상으로 따져보면은 add element 그 다음에 add는 공통이고요. 아까 add 네, 우리 array 리스트하고 그 다음 벡터 리스트 클래스 네, 그거 확인했을 때 add 메서드 공통이었고 그 다음에 trim to size라고 하는 메서드가 소스에는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네, trim to size 용량을 사이즈로 맞춘다. 네. 라고 하는 메서드가 네, 사용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 set size는 벡터 객체 크기를 new 사이즈로 변경한다. 네. set size 다시 네. 그래서 new 사이즈보다 벡터 요소 개수가 new 사이즈보다 작으면 나머지 요소를 널로 채우고 new 사이즈보다 크면 요소를 삭제해서 new 사이즈 크기로 맞춘다. 그 다음에 toString 네, toString 오브젝트 클래스의 toString overriding 네, 한 메소드로 벡터 객체 요소들을 스트링 문자열로 네, 변환한다. 네, 이러한 메소드가 네, 소스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되짚어봤어요. 네. 자, 그래서 우선은 보편적 측면에서 보면은 네,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 중심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다루는데 이제 그 개념적 측면 자체가 네, 어레이 같은 경우에 좀 쉽게 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어레이 같은 경우에 일반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네, 말 그대로 객체 지향입니다. 해당 그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았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메서드를 정의해 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네, 프로그램 할 때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수행하는 부분을 정의해 놓은 객체가 만들어 놓은 뭐 클래스가 있느냐?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은 어떤 게 있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거 각각에 대한 사용법이 또 정의된 문법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걸 파악해 가지고 활용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리 이제 광대하게 만들어져 있는 네, 해당 자바의 다양한 클래스나 뭐 또 뭐 클래스 묶고 있는 패키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거 네, 그 구조나 그 종류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네, 파악하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걸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요, 네, 요지는 배열과 관련해서 연관되어진 자바의 네, 기능적인 측면에서 컬렉션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컬렉션과 관련되어진 해당 네, 컬렉션과 관련되어진 클래스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레이 네, 리스트 클래스와 그다음 벡터 지금 현재 클래스를 보고 있고 해당 그 벡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의 종류의 그 해당 사용법을 지금 현재 예제 소스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보면 중요도라기보다는 뭐